겨울은 소리 없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창틀에는 밤사이 서리가 얇게 맺혔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박영숙은 습관처럼 커튼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게 깔린 구름의 결이 한 방향으로 천천히 흘렀다. 전기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라디오의 작은 잡음이 공간을 채웠다. 혼자 사는 아침은 대개 이런 소리들로 시작되었다. 현관 앞에서 금속이 닿는 소리가 났다. 바람에 흔들려 열리던 낡은 우체통이 아니라 무엇인가 분명히 밀려 들어와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슬리퍼를 끌고 나가 작은 문을 열었다. 손끝에 닿은 종이는 겨울 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구석은 살짝 눌려 있었다. 받는 사람 칸의 글씨는 정직했고 보내는 사람 칸에는 김순자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세상 떠난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새해 전 숨이 가빠지던 끝 무렵까지도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 바람 사이로 가로등 빛이 흔들리듯 기억도 함께 흔들렸다. 발송 도장을 보니 날짜는 오늘로 찍혀 있었다. 오래된 봉투가 오늘의 도장을 달고 도착해 있었다. 이해되지 않는 조합이 낯설고 낯설음은 곧 두려움이 되었다. 그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차를 따랐다. 잔 속에서 빛이 고요히 떨렸다. 그날은 눈이 왔다. 전날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가로수의 어두운 가지 위로 내려앉는 흰 점들이 방 안까지 환하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못했다. 무엇이든 펼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많은 이별을 통과하면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자 라디오는 옛 노래를 틀었다. 가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가사 속 겨울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되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식탁 위 봉투의 모서리가 노랫말의 끝에 닿는 듯 보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 쥐고 눈을 감았다. 잠은 오래오래 오지 않았다. 해가 바뀌는 문턱 이후로 영숙의 아침은 더욱 단정해졌다. 남편이 떠난 뒤부터 습관이 된 정리정돈은 일종의 의식이었고 그 의식은 세계를 붙드는 끈이었다. 딸이 외국으로 떠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벽시계가 내는 초 단위의 소리가 벽을 타고 흐르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 조용함 안에서 불쑥 찾아온 봉투 하나는 이상할 만큼 생의 온기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온기에 며칠을 머물렀다. 그 머물면 결국 봉투를 열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준비는 때가 되면 스스로 끝나곤 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넘어가고 새벽이 왔다. 새벽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 보였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봉투의 입을 열었다. 가장자리를 얇게 뜯어내자 종이의 섬유질이 실처럼 드러났다. 안에는 편지 3장과 사진 1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인화지 특유의 광택을 잃지 않았고 가장자리에는 손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진 속에서 어린 영숙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배경은 겨울 햇살이 스민 마당이었고 뒤편의 사람은 환하게 웃는 김순자였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래전 어느 날의 기도를 닮은 말투였다. 편지 첫 장은 조심스러운 호흡으로 시작되어 있었다. 글씨는 둥글고 단정했지만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기울어진 각도는 손에 남은 습관의 각도였고 문장의 끝마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잉크가 진하게 박힌 획 사이로 흰 종이가 작은 호흡처럼 드러났다. 병이 깊어도 글씨는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듯 차분했다. 문장 사이마다 길게 쉬어가는 간격이 있었고 그 간격은 말하지 못한 것들의 자리였다. 둘째 장은 첫째 장보다 잉크의 농도가 들쭉날쭉했다. 문장 사이의 틈이 더 넓었고 몇몇 단어는 번져 있었다. 번짐은 물의 흔적처럼 보였고 물의 흔적은 문물의 시간을 암시했다. 재봉틀을 오래 돌리던 사람이 남긴 손글씨는 병상에서도 재봉의 리듬을 닮아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려 애쓴 흔적이 있었다. 셋째 장은 가장 짧았다. 문장은 짧고 낮았고 마지막 단어의 획이 반쯤 끊겨 있었다. 끊김은 미완의 끝이었고 미완은 삶의 자연스러운 결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그러했듯 완벽을 바라지 않고 정직한 마무리를 택한 흔적처럼 보였다. 편지의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시장 골목의 새벽 냄새, 무게가 쏠린 손수레의 압력, 겨울밤 연탄 냄새가 질게 배어있던 부엌, 어린 딸의 코끝이 시려워 빨개지던 출입문, 시험 결과표를 들고 돌아오던 저녁의 길. 모든 장면이 느리지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무심히 지나온 장면들이 잉크의 질감으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잊었다고 믿었던 자신의 표정과 걸음걸이와 숨소리를 다시 보았다. 사진의 한쪽 모서리에는 날짜가 초록 잉크로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미뤄두던 잔업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바삐 살던 사람이 마음을 앉힐 수 있었던 드문 날. 그 드문 날에 어머니는 사진을 꺼내어 뒤에 글을 남겼다. 기억을 붙들기 위한 작고 단정한 장치였다. 영숙은 세 장을 천천히 여러 번 읽었다. 낭독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눈의 속도는 어머니가 살던 리듬을 닮아갔다. 문장을 읽는 동안 방 안의 침묵이 달라졌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고 사소한 물건들의 위치가 조금씩 한 자리씩 움직여 앉는 느낌이었다. 컵의 손잡이, 테이블의 나뭇결, 커튼의 주름, 의자, 다리의 그림자, 작은 것들이 자기 목소리를 억눌러 한 곳으로 모이는 듯했다. 모임의 중심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서랍 깊은 곳에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앞면에는 연필로 적은 순자라는 글씨가 있었다. 다마스크 꽃무늬가 희미하게 지워진 뚜껑을 열자 실타래, 바늘집, 단추가 서로의 온도를 나누며 누워 있었다. 바늘 사이에 낀 흰실은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했다. 고운 종이에 둘러싸여 있던 작은 수첩 한 권을 펼치니 어머니의 짧은 기록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다. 눈이 많이 오던 해, 장이 설핏 파하던 날, 이웃이 작은 반찬을 나눠주던 저녁, 딸이 도시로 떠나던 오전, 역에 가지 못한 이유가 적혀 있었다. 가지 않음은 이별을 덜 아프게 하려는 배려였고 그 배려는 오히려 더 오래 남는 통증이 되곤 한다는 것을 딸이 된 지금의 자신은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라디오는 다른 노래를 틀었다. 오래전에 유행하던 리듬이 느리게 돌아왔다. 멜로디의 반복은 추억의 서랍을 하나씩 여는 열쇠처럼 작동했다. 그녀는 상자를 천천히 닫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팍에 넣었다. 심장 박동과 종이의 얇은 마찰음이 작은 음악이 되어 방 안의 공기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음악은 잠깐의 눈물과 긴 한숨을 동반했고, 한숨은 결국 오래된 미안함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되었다. 며칠 뒤 그녀는 우체국을 찾아갔다. 겨울의 중앙로는 바람이 길게 불었고, 인도 가장자리에 쌓인 눈이 낮은 벽처럼 이어졌다. 우체국 안은 따뜻했고, 유리창 너머로 번호표가 순서대로 넘어갔다. 직원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어 대조표를 펼쳤다. 김순자라는 이름과 새해 전 접수된 발송 예약 기록이 나란히 있었다. 예약란에는 3년 후의 특정 날짜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빈칸 옆 메모에는 내 딸이 혼자가 되었을 무렵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분류 기록을 덧댄 메모지에는 병실에서 작성된 위임서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겨울이 정확히 집히는 감각을 느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차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던 습관. 외국에서 온 딸의 메시지를 다른 시간대의 벽 너머로 봤던 익숙한 공백. 비어있는 식탁의 의자, 초대의 말을 걸 곳이 줄어드는 오후들. 모든 공백의 끝에 누군가가 미리 도착해 서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계절에서 딸의 훗날 계절을 상상했고, 상상 속 공백에 편지를 놓아두었다. 편지는 시간을 건너는 다리처럼 제때 도착했다. 우체국을 나오며 그녀는 겨울 햇빛의 무게를 어깨로 느꼈다. 빛은 가벼웠지만 오래 서 있던 눈덩이를 천천히 허물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거실 책장에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비닐 커버 속에 눌려있던 사진들은 한 장씩 공기를 마셨다. 어린 시절의 생일상, 사촌들과 찍은 흑백 사진, 논두렁 끝에서 찍힌 여름의 강, 아버지가 일찍 떠난 후 모녀가 나란히 서 있던 늦가을의 길, 모든 장면이 조용한 손짓으로 자신을 불렀다. 앨범의 마지막 쪽에는 접힌 종이가 한 장 끼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고 주소 옆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별표는 기억하라는 표시였다. 별표는 어머니가 자주 쓰던 방식의 궤선이었다. 그녀는 앨범 사이에 숨어 있던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더듬다가 문득 부엌의 서랍을 열었다. 칼날과 수저 사이에 작은 스카치 테이프 한 통이 굴러갔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테이프의 모서리는 먼지를 조금 품고 있었지만 여전히 접착력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의 가장자리를 얇은 필름처럼 덧붙였다. 덧붙임은 붙잡음이었고 붙잡음은 떠남을 잘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밤이 깊자 그녀는 고향 생각이 뚜렷해졌다. 강변의 안개가 풀리던 아침, 골목길마다 석탄 냄새가 짙던 겨울, 장날이면 시장 입구에서 손난로처럼 쥐고 있던 구운 밤, 작은 어항 속 금붕어의 느린 지느러미, 비 오는 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던 물방울의 박자, 재봉틀의 발판을 밟던 어머니의 일정한 리듬, 모든 것들이 동시에 돌아왔다. 돌아옴은 아픔을 데려오기도 했지만 아픔은 이해의 전조였다. 이해는 속도가 느리고 느림은 오래가는 힘이 되곤 했다. 그녀는 다시 상자 속 수첩을 펼쳤다. 날짜가 찍힌 짧은 기록은 하루치
마음의 기온을 담고 있었다. 어떤 날에는 마음이 영화였고 어떤 날에는 영상이었다. 영상의 날은 객의 딸의 웃음을 본 날이었고 영화의 날은 대개 더 많이 벌어야 했던 날이었다. 그러나 수치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서두의 첫 줄에는 늘 감사가 붙어 있었다. 감사는 때로 궁색해 보였지만 사실은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말보다 기록을 선택하던 사람이었다. 기록은 시계를 멈추지 않지만 기억이 퍼지는 속도를 조절한다. 조절된 기억은 삶을 견디게 한다. 견딤이 쌓이면 언젠가 화해가 열린다. 화해가 열리는 자리에 편지가 묻힌다. 편지는 결국 화해를 불러오는 씨앗이었다. 씨앗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은 계절의 환승을 필요로 했다. 그녀의 겨울은 이제 환승장의 밝은 표지판을 얻은 듯했다. 눈이 다시 내리던 날, 그녀는 국화한 다발과 편지를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이른 시각의 대합실은 조용했고 바닥의 대리석은 물기를 낮게 품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결이 곱았다. 묘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그녀는 호흡을 고르게 했다. 호흡 사이에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떨림은 물러서지 않았다. 석판 앞에 선이 시간의 면이 단단하게 만져졌다. 이름은 고르게 새겨져 있었고 숫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듯 가까이 붙어 있었다. 숫자 사이의 점 하나도 허투루 놓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준비해 온 편지 3장을 다시 펼쳤다. 읽기 위한 펼침이 아니라 놓아주기 위한 펼침이었다. 종이의 면이 차가운 공기를 잠깐 마시고 다시 가라앉았다. 문장을 다시 눈으로 훑는 동안 묻고 싶은 말들은 모두 모서리로 지나갔다. 모서리에는 대답 대신 여백이 있었고 여백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작은 삽으로 석판 앞 흙을 살짝 열었다. 겨울 흙은 표면이 얼어 있었지만 속은 촉촉했다. 촉촉함은 생의 습도를 닮아 있었다. 편지를 얇게 접어 그 안에 넣었다. 사진은 편지 사이에 끼워두었다. 종이와 종이가 마주 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분명함은 오랫동안 갈라진 마음의 틈새를 천천히 메웠다. 흙을 덮는 동안 눈이 펄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흙의 표면을 고르게 쓸었다. 표면이 고르게 수평을 이루자 비로소 마음이 낮아졌다. 낮아짐은 평온의 다른 말이었다.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고 석판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이름의 획마다 생활의 온도가 남아있는 듯했다. 획의 기울기, 곡선의 둔각, 갑자기 깊어지는 음각의 지점들. 그 지점들 사이에 오래된 기도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묵상했다. 사랑은 말이 없는 날에도 일한다는 사실을. 그 일은 대개 반복적이고 단조롭고 고단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가장 먼 곳까지 닿는 길이 조금씩 열리는 법이라는 사실을. 손끝으로 옷감을 만지던 사람의 평생과 손끝으로 편지를 접는 지금의 자신이 같은 계열의 움직임을 한다는 사실을. 움직임의 친족 관계를 깨닫는 순간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묘역을 나오는 길에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눈발은 사선으로 흘렀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겨울의 중앙로는 그대로였지만 그녀가
걷는 속도는 달라져 있었다. 속도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달라진 풍경 속에서 같은 간판이 다른 글씨처럼 보이고 같은 나무가 다른 표정을 짓는다. 표정이 달라진 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잠깐 멈춰섰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정리였다. 정리는 다음 걸음을 위해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우체통을 한 번 더 열었다. 안은 비어 있었으나 비어 있지 않았다. 빈칸은 기다림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기다림은 더 이상 초조가 아니었다. 기다림은 이제 마음을 정리해주는 느린 빗자루 같았다. 빗자루의 결은 가지런했고 가지런함은 안정을 낳았다. 부엌에서 물을 데우는 동안 창가의 화분에 손을 얹었다. 흙은 겨울에도 완전히 식지 않았다. 식지 않은 온기 위로 물이 얇게 퍼졌다. 그녀는 차를 따랐다. 김이 올랐다. 김은 가볍게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방의 습도를 천천히 바꾸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변화의 힘을 믿는 일은 어른이 된 뒤에야 가능해진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목소리는 특정한 단어 없이 감각으로만 남았다. 감각은 이성보다 오래 간다. 오래 가는 것들은 대부분 부드럽다.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부드러움은 버티는 방식 중 가장 오래된 방식에 가깝다. 그녀는 다음 해의 달력을 펼쳤다. 첫눈이 올만한 달에 여백의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약속이었다. 약속은 증표였다. 증표가 생기면 길을 잃기 어렵다. 길을 잃지 않으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이 줄면 언어가 돌아온다. 언어가 돌아오면 마음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진다. 정직은 평온의 동의어였다. 봄이 왔을 때 그녀는 오래 미뤄두었던 창고 정리를 시작했다. 창틀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된 상자를 분류하고 낡은 코트를 정리했다. 주머니에서 작은 단추가 나왔다. 단추는 코트의 빈 구멍을 향해 오래 기다린 표정이었다. 그녀는 실을 꿰어 단추를 달았다. 바늘이 옷감을 통과하는 순간 바늘귀 뒤에서 과거의 방들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다. 달아놓고 나니 코트가 몸을 되찾는 표정이 되었다. 몸을 되찾는 순간 물건은 제자리를 기억한다. 제자리를 기억하는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조금 더 잘 안심시킨다. 그의 초여름, 먼 나라의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시간대가 어긋난 화면 위로 안부가 흘렀다. 문장 끝에 동그란 얼굴의 이모티콘이 웃고 있었다. 웃는 얼굴은 화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방 안 공기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 가벼워진 공기 속에서 그녀는 대답을 썼다. 대답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조급함이 없는 문장은 안정된 계절을 닮았다. 그 계절은 올해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았다. 가을에는 길가의 감나무가 무거워졌다. 과육이 단단히 당도를 채우는 동안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는 성숙이 가장 믿음직한 성숙이라는 사실을 감나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향의 마당을 떠올렸다. 처마 끝에 내달던 곶감의 선명한 주황빛이 늦가을의 흰 김과 만나던 저녁의 공기. 그 공기는 이제 기억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았다. 잃지 않는 향기는
대개 누군가의 수고를 통과한 것이다. 수고의 이름을 묻는다면 그녀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이 다시 왔다. 첫눈 소식이 들리던 오후, 그녀는 우체통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충만처럼 느껴졌다. 충만은 많음에서 오지 않았다. 충만은 비어도 되는 자리와 채워야 하는 자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오는 감각에 가까웠다. 구분이 선명해지자 마음의 테두리가 단단해졌다. 단단함은 고집이 아니었다. 단단함은 지켜야 할 것의 윤곽을 아는 일에 더 가까웠다. 그날 밤, 그녀는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반쯤 열었다.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커튼이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흔들림의 마지막 결에서 어머니의 손끝을 떠올렸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오래 남는 흔들림이었다. 그 흔들림 위에 지난 겨울의 편지가 얹혔다. 편지는 이제 흙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잠들어 있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순환의 다른 표현이었다. 순환의 감각 위에서 그녀의 호흡은 깊어졌다. 깊어진 호흡은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중심을 만들었다. 중심이 생기자 계절이 정돈되었다. 정돈된 계절은 사람을 다시 생활로 이끈다. 생활은 늘 사소하지만 사소함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 믿음 위에서 밤은 천천히 지나갔다. 지나가는 속도가 느릴수록 남는 것은 더 오래 남았다. 오래 남는 것들은 대개 소리보다 빛에 가깝고 빛보다 온기에 가깝다. 온기는 형태가 없지만 형태 없는 것들이야말로 마음의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된다. 그녀의 집은 그렇게 다시 지어지고 있었다. 눈이 그친 뒤 새벽이 올 때 그 집은 안에서부터 은은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따뜻함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설명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분명했다. 분명함은 이별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랑의 모양과 닮아 있었다. 닮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오래 버틸 수 있었다. 그 새벽, 그녀는 손바닥을 모아 차를 감싸들었다. 김이 가볍게 흐려놓은 공기 속에서 마음의 문장 하나가 조용히 완성되었다. 그 문장은 소리 내어 읽지 않아도 충분히 들리는 종류의 문장이었다. 들리는 만큼 오래 머물렀고 머무는 만큼 다음 계절을 약속했다. 약속은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아서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도 사람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의 표시는 벽에 걸린 달력의 작은 점 하나면 충분했다. 그 점은 어느 첫눈의 나를 향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겨울의 끝이 보이는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다. 빛은 낮아졌지만 차갑지 않았고 그림자는 길어졌지만 무겁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빛과 그림자의 사이에 적당히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흔들림은 삶의 일부였고 일부는 전체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했다. 완성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이어짐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녀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다. 이어짐의 자리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글씨가 놓여 있었다. 그 손글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종이는 흙으로 돌아가도
글씨는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단순한 진실이 오늘의 그녀를 오래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그 진실 위에서 마지막 문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꼭 끝을 뜻하진 않는다는 것을 배운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언제나 특별했다. 특별함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깊었다. 깊음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다. 따뜻함의 결이 길게 남는 밤이었다. 그 남음이 내일의 생활을 천천히 비춰 주리라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다. 충분하다는 감각은 희귀하지만 한번 도착하면 쉽게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감각 위로 겨울은 발소리를 낮추며 다음 계절의 문턱을 다정하게 건너가고 있었다. 여운이 길게 남는 그 건너감의 뒤쪽에서 엄마의 손편지가 다시 한번 빛의 결로 스며들고 있었다.